시험 잘 보셨습니까? 2018년 경찰직 1차 영어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이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이 풀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시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고요. 혹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2차를 또 봐야 할 것 같아서 2차 준비를 위해서 오셨다면 진짜 2차에는 실패 없도록 하는데 좀 좋은 디딤돌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험을 보면서 좀 당황하셨죠? 어떤 면에서 당황하셨을 거냐면 일단은 문법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번 시험을 보면서 경찰 시험을 내시는 교수님들이 이제는 경찰을 뭐로 본다? 영어학 개론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개론. introductory라고 하는데 이 개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도입해주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요. 깊이 들어가는 세부 지식이나 중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보통 가벼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얕지만 넓죠. 예전에는 나오는 문법의 영역이 관계사나 문장의 오형식이나 뭐 기껏 나와봐야 능동, 수동, 구별 이 정도로 좁혀져 있었어요. 근데 동사의 종류가 나와도 1형식, 2형식 요 정도 구분하는 문제만 나오더니 이제는 뭐 절대 삼형식 동사까지 막 나와버리니까 모든 영역을 다 다룬다. 이를테면 관계사 문제를 낸 거예요. 관계사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관계사 문제에서 좀 어렵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관계대명사를 then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치사를 끌고 들어온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까다로운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who's냐 whom이냐를 구분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걸 저는 개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시켜서 나오지 않지만 다루는 건 다 다룬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인강 자체를 또는 아니면 현강 자체를요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깊이 가르치지 말고 넓게 많이 가르치자. 근데 개론을 저는 원래 잘 안 믿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 직렬이면 경찰학 개론이 있잖아요. 이번에 경찰학 개론 어렵게 나왔을 거예요. 개론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접하지 않던 분야까지 확장을 시켜버리면 무조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점수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거죠. 오죽하면 네 문제만 내면 되는데 어휘 문제랑 하나 겹쳐갖고 4.5 문제를 냈잖아요. 문법을. 여러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독해도 사실은 그동안에 나오지 않던 요양문 완성이라든가 새로운 독해 유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 독해 유형을 내면서 문제 푸는 건 그냥 진짜 기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유형을 내지만 문제 푸는 건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게 이번 경찰직 1년 2018년 1차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휘는 뭐 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휘는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드릴까 해가지고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이거는 저의 수업을 들으시고 이나영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만 적으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있으신 분들만 적어보세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은 제가 지금 뭘 적고 있는지 벌써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국가직 풀이 강의를 하면서는 이걸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러 경찰직은 제가 적었거든요. 일부러 적어왔어요. 제가 뭘 적었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제 수업을 듣는다면 가지고 계시는 제 이나영 교재, 이게 나의 마지막 영어책이라는 이 교재의 어휘집 단계와 번호예요. 8단계 446번, 17단계 69번, 17단계 965번, 14단계 878번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tether라고 되어 있지 않고 tethered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indisposed라고 나와 있지 않고 indisposed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PP 형태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GRE 단어를 저는 편입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GRE 단어를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입을 가르쳐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GRE 단어를 접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어휘집 같은 거 보면 이건 좀 너무 쉬운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얘는 8단계면 쉽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도 8단계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우면 맞춘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뭐 그런 논리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요
이거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어려운 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얘가 유죄 판결을 내리다 BPP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서 컨뎀 이렇게 쓰는데 답은 뭐 다른 단어 안 불러도 되죠. 그럼 한번 직접 찾아보시라고요. 진짜 저 단어가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잖아요. 5개가. 그러면 여러분이 제 단어장을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장에만 올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subsequent가 나왔어요. 얘는 좀 어려웠죠. 17단계 908번. opaque는요. 22단계 508번. 22단계면 맨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럼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17단계 671번. 17단계 747번. 그 다음에 16단계 706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작정하고 좀 어렵게 냈다는 얘기죠? 그래도 subsequent란 단어, ensuing이란 단어로 봤으면 잘하신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오답 보기들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오답 보기들이 다 어려운 단계에 있잖아요. 여기도 오답 보기가 지금 다 어려운 단어에 있잖아요. 17단계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여기도 17단계, 22단계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에서 하나를 찝어내고 정답을 준 다음에 나머지 보기를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보기를 채울 때 다 그냥 쥐아리 단어를 밀어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더 확실하게 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웃긴 거죠. 제 책이요. 1에서 5, 6에서 11, 12에서 16, 17에서 22 제가 보통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건 중학교 과정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이거는 수능에 좀 어려운 단어, 중요 기출 단어, 거기에다가 현재 공무원과 경찰의 기출 어휘들, 그리고 여기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일 잘 돼야 독해가 되죠. 물론 얘 안 되면 독해는 뭐 아예 못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GRE 단어거든요. 이게 편입 기출 어휘도 있고, 실제 GRE 단어에서 막 뽑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선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여기서 보기를 뿌리는 구조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단어를 외워줘야 되는 건데 외우면 조금 뭐랄까 상황이 이율배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휘에만 나와요. 얘네는 독해에서만 나오고 얘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해용 어휘, 어휘 문제용 어휘가 좀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적이긴 하죠. 경찰직에서 보기 어휘도 여기서 뿌릴 게 아니라 여기서 뿌려야 되는데 너무 쉬울까 봐. 변별력이 없어질까 봐. 왜? 경찰 시험도 이제 고시화 됐으니까 학생들이 막 목숨 걸고 외우니까 단어 수를 자꾸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는 여기서 나오는데 어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날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는. 제가 이날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1회 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는 거고요. 2회 독할 때는 여기서부터 돌면 되는 거예요. 3회 독할 때는 여기서부터 돌면 되고요. 4회 독할 때는 여기서부터 돌면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4번 외우겠죠. 그렇게 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합격하는 거죠. 어휘 되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run over가 될 수 있고 pull over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차에 관련된 거니까 뭐 take over나 look over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요게 pull over는 11단계 675번에 있고 run over는 11단계 880번에 있어요. 그럼 제가 11단계가 지금 관용어구들, 수거 이런 걸 묶어놓은 거니까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 중에서 run over가 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행자를 치는 거니까. 단어 보세요. 지금 이제 1, 2, 3번 어휘 문제가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를 어휘를 외워줬다면 아주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찰 시험 끝나고 어떤 학생이 제 카톡을 어떻게 하셨는지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교수님 덕분에 어휘 문제는 너무 쉽고 편하게 풀었다고. 이나영 어휘책 짱이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홍보 안 하죠. 홍보 안 하잖아요. 100% 적중. 지금 제가 다 이거 썼잖아요. 그럼 이거 홍보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회사 차원에도 홍보를 부탁하지도 않고요. 회사도 이걸 굳이 홍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아니 뭐 제가 1000개 정도 단어 주고서 거기서 이렇게 15문제, 15개를 적중시켰다면 내겠어요, 홍보를. 그런데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아니라 22,000개잖아요. 중복 어휘를 빼면 16,000개쯤 됩니다, 사실은. 16,000개에서 15개 다 맞춘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16,000개가 고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6,000개를 집어넣고 22,000개 책을 낸 이유는요. 여러분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책만 보시라. 저는 그거 하나 보고 낸 거지 거기서 나오면 다 적중이야 라고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정도 수업 시간에 이거 왜 말씀드리냐.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제발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이거 보시라는 겁니다.
유명한 뭐 V로 시작하는 책, M으로 시작하는 책 막 보면 좋긴 좋은데 이거 다 외우고 그것도 본다면 찬성입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딴 거 공부해야죠. 여기 다 있는데 제가 그리고 공무원 경찰 영어 강의하는 선생 중에서 편입 강의를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편입 강의를 10년 훨씬 넘게 했거든요. 공무원 강의 지금 16년째고. 그러니까 GRE 단어는 누구보다 많이 접했다고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제발 절 믿으시고 단어는 이것만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엔 유형이잖아요. 이제 이건 어휘 문제라서 그냥 읽으면서 어휘 풀 수밖에 없는데 대신 답이 나올 때 바로 소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지만 결정적으로 공무원은 사지선다란 말이에요. 수능은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수능은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잘만 읽으시면 여기서 답은 나오는 거예요. 사지선다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 찾아내면.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보세요. 우린 들어요 학교에서 흰색이 반사한다고 햇빛을, 검은색이 흡수한다고 햇빛을. 그래서 더 옷을 페일러, 이게 결국엔 뭐에 같은 거예요? 화이트죠? 더 하얗게 입으면 입을수록 당신은 더 이거해진대요. 그럼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니까 빛을 반사하면 추워지겠죠. 서늘해지겠죠. 따뜻해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쿨러겠죠. 쿨러. 그러면 그 뒤에 하지만 그건 그렇게 간단하진 않대요. 그럼 주제문은 요거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에 대한 반박입니다. 많은 더운 나라에서요. 지역 사람들이 종종 짙은 옷을 입어요. 오, 특별하네요. 중국의 소장농들이나 오래 나이 드신 숙녀분들도 남유럽에서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검은색을 입는데요. 그리고 투어렉이라는 노메릭 피플인데 사하라 지역에 이 사람들이 선호한대요. 인디고 블루를. 이 옷들은 효율적이래요. 왜냐하면 걔네가 두 가지의 썸멀 이거를 하니까. 즉시 일어나는. 그럼 옷에서 일어나는 뭘까요? 프로그램 웃기잖아요. 프로세스 절차, 프로덕트 제품, 프로그레스 진보. 니은밖에 없잖아요. 정답이죠. 2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뭐 불안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짙은 옷은 그것이 당신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갖는다면 지금 여기선 짙은 옷을 입어도 괜찮다니까 플러스를 갖겠죠. 가장자리를 가져요. 어드밴티지를 갖겠죠. 이거 지은 거 아닙니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표시한 거예요. 2번이 정답이죠. 예. 이게 바로 제가 반쪽짜리 문제라는 거죠. 납트냐, 뎁트냐 하는 어휘 문제를 내놓고 저는 여기서 항상 뭐까지 말했냐면, 뎁트까지 했죠. 요건 정통한, 능숙한. 채택하다, 입양하다, 선택하다, 적응시키다, 개작하다. 채택하다, 입양하다, 적응시키다, 개작하다, 능숙한. 형용사에는 게임 산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컴마잖아요. 컴마. 이거는 나무가 제공한대요. 터전을 많은 성분을. 그것들. 이거 뭐 all of them이죠. 원래 댐이잖아요. 요 크리에이처스와 같은 놈이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이 앞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죠. 근데 접속사를 없애고 얘를 없애면 이걸 합칠 수 있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합칠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잖아요. which.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stun,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감정동사입니다. 제가 지금 주어가 사람이죠. 사람이면 당연히 뭐예요? PP 맞았네요. 놀랐다. into 전치사잖아요. 그럼 뒤에 어떻게 형용사가 와요? 명사가 와야죠. silence. 이렇게 고쳐도 되는데요. 이렇게 다들 설명을 많이 하셨던데 저는 being silent가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줘서 being silent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틀린 건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begin이야 뭐 투부정사 동명사 다 쓰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what은 앞으로 와 살펴 뒤로 와 살펴라는데 앞을 보니 realize의 목적어가 없고요. 뒤를 보니까 ment의 목적어가 없네요. 양쪽이 마이너스 1이면 관계대명사 what이 맞았다는 얘기죠. 7번 적절한 겁니다. approach V3죠. 어디로 접근하지만 to는 X. 제가 marry with의 with는 X, enter into가 들어가다 할 뜻이면 into X, approach to의 to는 X. 기억나세요? 그냥 바로 X. love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에 ly 붙은 건 형용사죠. 그래서 얘는 looks 뒤에 V2죠. 얘는 맞아요. 맞았네요. explain은 사형식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삼형식인 절대 삼형식 동사 how부터 끝까지가 목적어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us happened to us. explain 무조건 to라고 그랬잖아요. disappoint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동사입니다. 실망시키다 사람 주어 히기 때문에 appointed 이렇게. 그럼 어때요?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영역을 다루고 개론처럼 깊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또 어법이에요. 딸은 만들었대 그녀의 부모님. 이게 목적 보호 자리인데 형용사 와야죠. happy. 자,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깝치지 말고 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를 반드시 쓰라. 기억나세요? 그럼 요거만 쓰면 안 돼요. 얘는 자동사니까 뒤에 수식어고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레이저.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근데 레이 다운이에요. 왔는데 and 뒤에 역시 얘가 나와야죠. 과거잖아요. 툭 과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잖아요. 얘였다면 s도 있었겠죠. 최하라니까. 그럼 당연히 얘잖아요. 얘. 그럼 얘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럼 레이디의 다운 없잖아요. 다운은 부사고 온 전명구잖아요. 그럼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when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 다음에 in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where가 와요? 관계부사 which가 와야죠. 다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정말 완전히 기본 지식들만. 정답은 니은입니다. 그럼 134가 왜 틀렸는지 아주 편안하게 보이셔야 되는 정말로 문법이 그냥 완전 진짜 개론처럼 나온 거예요. 영작이요. 새로운 매니저는 더 우수하다. 옛 관리자보다. 그럼 지금 to 온 건 괜찮았죠. 왜냐하면 superior가 라틴어 형용사니까 to 좋아하는데 이게 왜 붙어요? 이게 이미 비교급이 있는데. 뭐 빠져야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기에 much, even, still, a lot, far는 올 수 있습니다. much, even, still, a lot, far라는 비교급 강조도 올 수 있어요. 뭐가 틀린 거죠? 시민들은 요구했다. 파출소가 폐쇄되었다고 요구한 거예요. 이건.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여기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should가 있었겠죠. 그러면 should가 있으면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not이 있으니까 should not be겠죠. 그러면 should는 생략하는 거 생략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래요? be not 하면 큰일 나죠. not be 해야죠. 틀렸잖아요. 어쨌든. 서희는 가장 행복하다. 최상급이면 앞에 더가 있어야 되지만 보어 자리에 쓰였죠.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쓰인 최상급엔 더를 붙이지 않죠. 그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뭐 완벽하네요.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인데 이거 보세요. 위 주어, respect 동사인데 목적어 없잖아요. 목적어 없는데 어떻게 whose예요? whom이겠죠. whose는 무조건 뒤에 무조건 명사 나온다 했죠. 명사. 무조건 4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 정말 개론. 기본적인 것들. 자, 적절하지 않은 대화입니다. 배달해 줄 수 있어요? 이 소포를 우리 사무실로 consider 했던 그것이 행해지도록 고려해봐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진모는 관련 없는 이슈를 얘기해요. 컨퍼런스에서. He did me a good turn. 아우 어렵네요. 이건 도움을 줬어 이런 뜻이에요. 그는 나에게 도움을 줬어 이런 뜻입니다. 정답이네요.